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비기너를 위한 에어플로우 101 발표를 맡게 된 에어플로우 한국 사용자 모임 운영진 이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SNS는 다 동일한 CPP RHTN이라는 걸 쓰고요. 아직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인턴 생활이나 논문 등을 썼었고, 그 다음에 경력은 매우 짧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하는 에어플로우 한국 사용자 모임뿐만 아니라 파이콘 코리아나 아니면 C++ 코리아,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대학생들의 단체인 커뮤니티 이런 데서 운영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발표 아젠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링부터 설명을 하고, 워크플로우, 그리고 에어플로우가 만들어진 배경,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의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주요 기능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저희가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전범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웹로그나 크롤링이나 API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결집값 제거, 중복 데이터 처리 같은 정제, 그리고 나중에 밑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 변환이나 저장, 그리고 요즘에는 머신러닝 모델 서빙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 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워크플로우, 작업의 흐름 같은 게 정의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제가 디자인 쪽은 좀 잘 못해서 엄청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작동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같은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워크플로우는 아주 간단한 나중에 요청에 의한 어떤 서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데이터 수집부터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DB에 들어갈 수 있는 변환, 그리고 이제 요구 사항에 맞게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또 추출해서 서빙을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워크플로우입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뭔가 시간을 절약하거나 혹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 같은 걸 줄이거나 이런 전체적인 효율성 향상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워크플로우 자체의 관리도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먼저 작업 간의 의존성을 추적하거나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태스크가 실패를 하거나 혹은 그 태스크 실패한 거를 재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니터링, 그리고 요즘에 다른 워크플로우나 파이프라인을 더 끌어다 쓰는데 이런 확장시키는 워크플로우 같은 데서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다양한 툴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크론탭부터 해서 쿠베플로우, 프리팩트, 게스트라, 데그스터 이런 것들이 있고, 오늘 저희는 에어플로우라는 거를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는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먼저 에어플로우 이전에 다른 워크플로우였던 크론탭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면서 탄생 과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론탭이라는 것에서는 여기 보이는 이제 명령어 줄처럼 이제 몇 분, 며칠, 몇 달, 그리고 실행 주기, 그 다음에 실행 종료, 그 다음에 조건이 있으면 조건까지 이렇게 다 명령어로 스크립팅 파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었고, 이런 크론을 사용하면서 사용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명령줄로 이런 모든 과정을 관리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 로그나 로그를 확인하거나 나중에 저장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거나 그 로그를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러 작업, 요즘에는 작업들이 커지는데 이런 작업 간의 의존성 같은 거를
명령줄에서 파악해야 됐기 때문에 매우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큰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오는 기업은 다들 아시는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인데요. 에어비앤비에서도 이제 앞에 말한 크론탭이라는 걸로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인프라 유지 관리, A/B 테스트 이런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크론탭으로 관리를 하고 스케줄링과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에서는 그 당시에 이 데이터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 기업에 맞는 솔루션, 스케줄링하는 솔루션이 없다고 판단을 하여서 오픈소스로 만든 것이 에어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를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워크플로우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성하고 스케줄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플랫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플로우에 대한 장점, 약간 자랑 같은 걸 하는데요. 일단 먼저 수치적으로 보면 매달 3천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되고 GitHub 스타가 36,000개, 기여자가 3,000명 이상, 슬랙 커뮤니티에서 유저 활동 인원이 54,000명 이렇게 수치적으로 일단 나와 있는데요.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컨트리뷰터 3,000명 플러스라는 거는요. 같은 아파치 그룹에 있는 스파크나 아니면 카프카보다 더 많은 기여자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수치이고, 두 번째로는 앞에 말한 요즘에 뜨고 있는 다른 툴들과 함께 GitHub 스타 수를 일단 비교를 해보면은 제 밑에도 보면 캐스트라, 데그스터, 큐베플로우, 프리펙트 이런 것들 위에 가장 이상적이지는 않은데 엄청 독보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어플로우가 꾸준하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에어플로우를 주로 어디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설문에 의하면은 에어플로우를 사용하는 90% 인원이 이 ETL 과정을 처리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로는 보고서나 통계 같은 시각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운영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요즘에 같은 파이썬 베이스로 돌아가는 MLOps 인프라를 같이 구축을 한다거나, 혹은 GCP, AWS 같은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이제 에어플로우가 강력한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퓨어 파이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왜 장점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요즘에 파이썬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입이 쉬워지는 게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동적 데이터 파이프라인 경우는 이제 브랜치나 트리거 같은 기능들이 있어서 이제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워크플로우를 조정하는 동적 작업을 생성을 할 수 있고, 그다음 프리빌트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CP, AWS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스파크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에코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연계가 되어 있고 문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높은 확장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만큼 프로세스를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에어플로우 사용자가 많이 하는 말이 이제 다섯 번째인 직관적인 UI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스케줄링을 할 때 직관적인 UI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강력한 커뮤니티 기능으로서 아까 말한 다양한 많은 커뮤니티 기여자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빠른 버그 개선이나 더 잦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요 기능 몇 가지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코어 컴포넌트 6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웹서버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에서 플라스크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게 앞에 말한 그 웹 UI를 보여주는 서버이고, 그다음에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그 실행을 스케줄링 하는 데몬 프로세스인데, 대그라는 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워크플로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익스큐터 같은 경우는 작업 실행 방식을 실행할 워커를 결정을 하고, 워커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익스큐터의 지시에 따라서 실제로 수행하는 컴포넌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모든 대그나 혹은 대그에서 생성하는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고 있고, 트리거 같은 경우는 비동기 실행들을 직접 처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코어 컴포넌트들이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에어플로우에서는 백필, 캐치업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그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게 됐네요. 대그는 직역하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이고요. 먼저 방향성은 단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순환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스럽게도 사이클을 도는 구간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태스크 1에서 시작하면 4에서 끝나는 이런 구조를 대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대그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에어플로우 101이기 때문에 처음 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저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했는데 잘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스타트가 있고 반대편에 엔드가 있는 대그이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일단은 두 가지로 흘러가는 거를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먼저 설명을 하면 이제 계속 세일즈 하면서 나중에 그 세일즈 데이터에 대한 리포트를 생성을 하는 워크플로우 대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API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브랜치라는 게 있고, 나중에 MLOps를 통해서 AI 모델을 얻어내고 종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대그에서 간단한 정보부터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잠시만 설명하면, 이제 추출, 변환, 로드, 적재 이렇게 해서 ETL 과정으로 해서 ETL 과정을 거친 다음에, 로드는 이제 여기 밑에 오퍼레이터 같은 걸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사실 태스크는 여기 있는 네모들이고, 이 겉에 있는 태스크는 이제 에어플로우에서는 태스크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은 거를 좀 더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직관적이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태스크는 결국 판매에 대한 어떤 레포트를 만들어 보는 태스크였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브랜치라는 걸로 분기를 합니다. 분기를 하는데 이제 위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변형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모든 데이터를 새로 받아오는 거고, 밑의 경우는 데이터가 새로 추가된 경우만 추가된 데이터만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에 대해서 MLOps라는 큰 그룹에서 보면은 이제 GPU 학습을 위해서 클러스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퍼레이터 보면 LLM 모델을 일단 배포를 하는 예시네요. 그래서 LLM 모델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나면 클러스터는 닫고, 그 다음에 모델 가중치 파일 같은 것들은 데이터셋 해서 저희가 코어 컴포넌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에서 저장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셋은 다른 대그에서도 이 데이터셋을 끌어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셋 트리거 같은 기능들을 쓰면 이 데이터셋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것과 관련된 LLM 서비스를 자동으로 재배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웹서버의
웹 UI에서 몇 가지 간단한 기능만 이제 소개를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이제 웹 서버는 일단 원래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TMI를 하면 제가 21년도에 에어플로우를 처음 공부를 시작했었고 최근에는 다크모드가 어느새 나와 있길래 일단 신기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처음에 이제 8080 포트로 접속을 하면 처음에 로그인을 합니다. 에어플로우도 권한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지만 일단 저는 어드민으로밖에 항상 로그인을 안 해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태그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형태로 태그가 나열된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활성화된 태그나 멈춘 태그, 그리고 소유자나 아니면 뭐 실행 주기, 그 다음에 실행 상태, 실패한 태스크 이런 것들을 처음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태그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특정 태그에 대한 디테일 페이지로 처음에 넘어가게 됩니다. 디테일 페이지에서는 해당 태그에 대한 기본 설정 값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프 뷰 같은 경우가 앞에서 본 거대한 태그 같은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고요. 그래서 뭐 작업 간의 의존성과 순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태스크의 역할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태스크 같은 경우는 해당 페이지에서 뭐 로그를 확인하거나 이제 수동으로 재실행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행 시간이나 태스크별 소요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 예상보다 태스크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하면은 뭐 병목 현상이 일어났거나, 혹은 코드를 잘못 짰거나, 혹은 리소스 제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에러를 확인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태스크에 대한 실행 로그들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 실패한 경우는 디테일 같은 데서 이제 원인을 조사하거나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능은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려서, 어드민즈에 있는 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태스크 수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상에서 띄우게 되면 뭐 보통 리소스가 제한되니까 이런 경우에서 특정 태그가 과도하게 실행되는 것들을 방지하거나, 혹은 API를 뭐 불러오거나 받는 그런 태스크가 있는데 뭐 리퀘스트를 많이 날린다거나 이런 식일 때 이제 레이트 리미트 초과 같은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태그 안에서 실행된 태스크들이 뭐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같은 거를 추적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 간에 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았냐 이런 것들을 찾거나 추적하는 데 유용하고, 이를 통해서 뭐 에러가 난 데서 리턴 값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고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어플로우 101에서 빠르게 이제 에어플로우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상입니다.